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형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의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서 그 해가 되는 함수 xt의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된다라고 정리가 됐죠. 그리고 다시 xt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리된 값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해야 그 해 xt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그 선형미분 방정식,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그 선형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으니까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처럼 그냥 어떤 특정한 s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형태부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6을 볼까요? fs가 s-1 곱하기 s 플러스 2 곱하기 s-3분의 s제곱 플러스 1이다.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처럼 어떤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양쪽의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고 그리고 초기 조건을 대입하고 그리고 xt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정리했을 때 여기 fs 모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야 xt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이 값을 이렇게 유리함수로 표현된 fs에 대해서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부분분수로 고쳐야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자, 그럼 부분분수로 고칠 때는 분모를 인수분해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분모를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분해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1차식은 1차식의 몇 승인가? 2차식은 2차식의 몇 승인가? 이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몇 승 하는 것이 항의 개수를 정한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1승은 1승만 하나 쓰면 되고 2승은 1승과 2승을 쓰면 되고 3승은 1승, 2승, 3승 3개를 쓰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인수분해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되어 있는 모양을 보니까 s-1이라는 인수도 1승, s 플러스 2도 1승, 그렇죠? s-3도 1승이죠. 다 1승이니까 항은 하나씩만 있고요. 그래서 s-1은 s-1분의 얼마 하는 거 하나, s 플러스 2도 s 플러스 2분의 얼마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s-3도 s-3분의 얼마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여기 분모는 전부 1차식의 몇 승 하는 꼴이니까 이게 몇 승이든 관계없이 분자는 전부 상수가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이 유리함수의 적분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분수로 고치는 방법 연습이 되어 있겠죠. 자, 연습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그렇게 고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A, B, C라는 상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다시 통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서 통분합니다. 분모가 전부 각각 다른 거니까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3개를 곱하면 원래 있던 분모하고 같아져요. 그렇죠? 원래 있던 분모와 같아지게 통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같아야 전체가 같은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해서 분자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A, B, C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통분해 볼까요?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니까 분자는 A에는 S 플러스 2와 S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 되고 B에는 S 마이너스 1과 S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 되고 C에는 S 마이너스 1과 S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양쪽에 있는 분자를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1하고 A 곱하기 S 플러스 2, S 마이너스 3 플러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1, S 마이너스 3 플러스 C 곱하기 S 마이너스 1, S 플러스 2 이게 같다. 그렇죠? 예, 이걸 정리해서 오른쪽을 정리해서 2차항이 최고차항이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 정리하고 양쪽을 비교하시면 돼요. 2차항끼리 개수가 같다라고 놓고 1차항끼리 개수가 같다라고 놓고 상수항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연립1차방 정식이 생기죠. 그렇죠? 그걸 푸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것처럼 여기도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항이 0이 되죠. S 플러스 2가. S에다가 3 대입하면 S 마이너스 3이 0이 돼요. S에다가 1을 대입하면 S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그렇죠? 0 되는 값이 있으니까 이 0 되는 값을 양쪽에 대입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A, B, C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우선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S제곱 플러스 1과 여기 통분한 분자가 같다라고 놓은 식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S에다가 1을 대입해서 비교하고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비교하고 S에다가 3을 대입해서 비교할 거예요. 가볼까요? S에 1을 대입하면 S-1이 있는 항은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남아서 S에 1 대입해주면 오른쪽은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6, 거기에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A. 그렇죠? 왼쪽은 S에 1 대입하면 제곱하고 1 더하면 2가 되니까 2. 그렇죠? 그럼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2, 즉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A를 구했죠. 자, 그 다음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습니다. 제곱하고 1 더하면 5가 되니까 왼쪽은 5고요. 그렇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S 플러스 2가 곱해진 항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은 두 번째 항에서만 계산되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두 개 곱하면 15고 b를 곱하면 15b가 되니까 같아야 되면 b는 15분의 5, 즉 3분의 1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s에 3을 대입합니다. 왼쪽은 제곱하고 1을 더하면 10이고요. 오른쪽은 3을 대입하면 s-3이 곱해진 항은 0이에요. 그렇죠? 해서 세 번째 항만 남고 s에 3을 대입하면 이 값은 2가 되고 이 값은 5가 되고 곱하면 10인데 c를 곱했으니까 10c가 되죠. 같아야 되니까 10c는 10이 돼야 되고 나눠주면 c는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대입하니까 간단하게 A, B, C를 구했어요. 그렇죠? 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플러스 3분의 1, C는 1이다. 이렇게 구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려고 했던 fs는 이 값은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쳐놓고 통분해서 분자끼리 같다라고 비교하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 B가 플러스 3분의 1, C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 구하려는 fs는 마이너스 3분의 1, s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3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s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어려운 것의 라플라스 역변환 구할 필요 없이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면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라플라스 역변환은 이제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이렇게 놓고 나니까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1 상수니까 나가고 S-1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 두 번째는 3분의 1 상수니까 나가고 S 플러스 2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 세 번째는 S-3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 다 알고 있는 값이죠? 이미 공식으로 우리가 유도했던 값입니다. 첫 번째는 S-1이니까 2의 t승, 1t승, 2의 t승. 그렇죠? 두 번째는 S 플러스 2인데 여기는 S 마이너스로 고치면 S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t승. 그렇죠? 여기는 S-3이니까 2의 3t승. 그렇죠? 예,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을 공식을 통해서 알고 있던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라플라스 역변환은 마이너스 3분의 1 2의 t승 플러스 3분의 1 2의 마이너스 2t승 플러스 2의 3t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같은 형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해서 푸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수학적 사고에서 스튜어트의 책을 다 배운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 그 풀이법 중에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미 배웠죠. 그 방법을 가지고 풀 겁니다. 해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두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제 2.7을 한번 보세요. GS가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곱하기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 분의 S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라 그랬어요. 갑니다. 우선 보기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와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은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게 2차식의 3승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을 0으로 놨을 때 실근이 있다 그러면 1차식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값은 S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S 플러스 1의 제곱을 3승한 거니까 S 플러스 1의 6승이다라고 이렇게 더 분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1차식으로 분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 2차식을 0이라고 놓았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판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판정해 볼까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는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실수라면 당연히 무엇의 제곱하고 표현한 것은 0 이상이니까 그보다 1 더하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를 0이라고 놓으면 여기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식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고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도 완전제곱꼴로 고치면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4를 더하면 0보다 커야 돼요. 역시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을 0이라고 놓은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확인이 됐죠? 이것도 1차식으로 분해되지 않는 2차식이다. 됐죠? 이렇게 1차식으로 분해되지 않아야 2차식입니다. 분해가 되면 1차식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분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차식만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함수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라는 2차식의 1승과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이라는 2차식의 1승이 곱해져서 이 분모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둘 다 2차식이고 둘 다 1승입니다. 어쨌든 1승이니까 항은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얼마,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분의 얼마. 마찬가지로 여기가 2승 또는 3승으로 바뀌었다면 이 오른쪽의 항이 여기 2개, 여기 3개 이렇게 5개가 돼야 됩니다. 2승은 1승과 2승, 3승은 1승과 2승과 3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거는 1승이니까 항이 한 개씩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항이 2개 이상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승인데 하나만 쓰면 안 되고요. 그렇게 연습돼야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1승이니까 항은 하나지만 이것들은 2차식이다. 그렇죠? 2차식이니까 분자는 모두 1차식으로 써야 된다. 이게 부분 분수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분자는 상수거나 1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분모가 1차식의 몇 승이면 분자는 상수, 분모가 2차식의 몇 승 이렇게 되었다면 분자는 1차식.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둘 다 1차식을 써야 되니까 하나는 AS 플러스 B, S에 관한 1차식입니다. 또 하나는 CS 플러스 D, 역시 S에 관한 1차식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같아야 되는 거고 부분분수로 고친 겁니다. 그렇죠? 부분분수로 고쳐서 이게 같은 거고 문제는 A, B, C, D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완전하게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 B, C, D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통분. 그렇죠?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역시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원래 있던 분모하고 같아져요. 그렇죠? 예, 그래야 분자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연립일차 방정식이 생겨요. 그렇죠? 통분해서 두 개를 곱했으니까 AS 플러스 B에는 여기 있던 분모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이 곱해져야 되고 CS 플러스 D에는 여기 왼쪽에 있던 분모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분자끼리 같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분자끼리 같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오른쪽에 통분했을 때 생긴 분자 여기 AS 플러스 B 곱하기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 플러스 CS 플러스 D 곱하기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이걸 푸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통분해서 만든 이 분자를 정리를 합니다. 최고차항이 S의 3승이네요. 그렇죠? S의 3승 정리하면 여기는 A, 여기는 C가 있으니까 A 플러스 C, S의 3승. 그렇죠? 그 다음 S제곱, 이렇게 곱하면 S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S제곱, 이렇게 곱하면 S제곱이 있죠? 이렇게 곱하면 S제곱이 있죠? 정리하면 S제곱은 4A 플러스 B 플러스 2C 플러스 D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1차항, 이렇게 곱하면 1차항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1차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곱해서 1차항이 나오죠. 이렇게 곱해서 1차항이 나옵니다. 4개 항이 있죠. 예, 8A 플러스 4B 플러스 2C 플러스 2DS. 그렇죠.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상수항.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상수항. 항이 두 개죠. 8B 플러스 2D.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합니다.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같은 차수 개수끼리 같다라고 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3차는 왼쪽에 없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되고 2차끼리 비교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하고 왼쪽에 있는 S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S제곱 앞에 1이니까 여기 S제곱 앞에 곱해진 이 수는 1이죠. 그래서 4A 플러스 B 플러스 2C 플러스 D는 1. 그렇죠? 1차항을 비교하면 이 값은 여기 왼쪽에 1차항이 없어요.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상수항을 비교하면 이 값은 여기 왼쪽엔 상수항 1이죠.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A, B, C, D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생긴 거죠. 이것을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연립 1차 방정식은 분자끼리 비교해서 같은 차수끼리 비교해서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같다라고 놓아서 만든 거.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 예,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을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그 방법을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자, 그럼 여기에 이 연립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행렬을 쓰고 그 개수행렬을 RREF,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꿔서 해를 구할 거예요. 예, 그 방법을 지금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볼 테니까 따라가면서 기억을 해보세요. 우선 A, B, C, D 앞에 있는 개수를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식 A 앞에 곱해진 수가 얼마인가? 두 번째 식 A 앞에 곱해진 수가 얼마인가?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 첫 번째 식은 A 앞에 1이죠.
두 번째 식 a 앞에 4, 세 번째 식은 a 앞에 8, 네 번째 식은 a가 없으니까 0. 그렇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다가 a의 개수를 쓰고요. 두 번째 열에는 b의 개수를 씁니다. 위에부터. 첫 번째 건 b가 없어요. 0. 그렇죠? 두 번째는 1. 그렇죠?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8. 그렇죠? 세 번째 열에 c 앞에 곱해진 개수를 씁니다. 첫 번째 식에서 1, 두 번째 식에서 2, 세 번째 식에서 2, 네 번째 식은 없어요. 0.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열에 d 앞에 곱해진 수를 써요. 첫 번째 식에는 없어요. 0. 그렇죠? 두 번째 식에서 1, 세 번째 식에서 2, 네 번째 식에서 2가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열에는 는 오른쪽에 있는 수를 씁니다. 첫 번째 식에서 0. 그렇죠? 두 번째 식에서 1. 세 번째 식에서 0. 네 번째 식에서 1.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면 첫 번째 식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식이 표시하는 것은 1 곱하기 a 플러스 0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0 곱하기 d가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예,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표시하는 개수행렬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개수행렬을 이제 조작해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는 세 개의 기본 행 연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행을 바꾸셔도 되고 방정식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가 달라지진 않죠. 그렇죠? 한 행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되고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수가 곱해지면 같은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떤 식에다가 k를 곱해서 다른 식에다가 똑같이 더해줘도 되죠. 왼쪽에 k 곱한 거 왼쪽에 더해주고 오른쪽에 k 곱한 거 오른쪽에 더해주면 방정식이 바뀌지 않죠. 그렇죠? 그 세 개의 연산을 기본 행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해를 바로 볼 수 있는 형태, 그 형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그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해가 얼마다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것은 위에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 조작이 다 끝나면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그 밑에 걸 다 조작을 하시고요. 또 조작이 다 되면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장 아래쪽 행까지 올라가면 이번에는 거꾸로 예,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한 칸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올라갈 때는 한 칸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할게요. 어떤 조작을 할 거냐?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원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꾸는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 기본 행 연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전부 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래식에서는 그, 그 해당하는 그 열의 미지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풀었던 방법하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미지수를 한 식에 하나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1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4와 8과 0을 전부 0으로 바꾸려고 해요. 마지막에 있는 0은 이미 0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4와 8만 0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행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그 결과를 다른 행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행에 k배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한 행에 k배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1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4에 더하면 0이 될까? 당연히 4에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0이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마이너스 4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2행에 더해줍니다. 4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똑같이 모든 행에 다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1을 가지고 8을 0을 만들려면 1행에 마이너스 8을 곱해서 그 3행에 더해줘야 그래야 3행에 8이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1행에 있는 수, 모든 수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2행에 있는 모든 수에 더해주는 거예요. 열을 맞춰서 더해주면 됩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 4에 더하면 0이 되죠. 0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1에 더하면 1이 되죠.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2에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요. 0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0이지요. 1에 더하면 1이지요. 0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0이지요. 1에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이 행이 바뀐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줍니다. 1에 마이너스 8 곱해서 8에 더하면 0. 0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4에 더하면 4. 1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2에 더하면 마이너스 6. 그렇죠? 0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서 2에다가 더하면 2지요. 0에 곱하면 0이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0에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뀐 형태가 1 밑에 있는 수를 보세요. 전부 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부 0으로 바꿨으면 한 칸 내려가시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수를 찾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수를 가지고 그 수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입니다. 자, 그럼 역시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4에 더해야 0이 될 거고 1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8에 더해야 0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2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행에 더하고 2행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서 4행에다가 더할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작업에서는 왼쪽에 있는 건 이미 0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그 행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때 왼쪽에 있는 수는 0이었으니까 뭘 곱해도 0이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수는 신경 안 쓰고 가셔도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만 조작하면서 가면 됩니다. 왼쪽은 이미 전 단계에서 0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예, 두 번째 행. 예,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4에 더하면 0이 됐어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도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6에 더해야 돼요. 2가 됐어요.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2에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됐어요.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0에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러니까 3행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왼쪽에 있던 건 이미 0이었으니까 이건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0에다 뭘 곱해도 0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해줘도 원래 있던 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 다음 1을 가지고 8을 0으로 만들 거예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4행에 더합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8에 더하면 0이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서 0에다 더해주니까 16이 됐어요. 그렇죠? 1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2에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됐어요. 그렇죠? 1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1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됐어요. 됐죠? 예, 왼쪽은 0이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1 밑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꿔줬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역시 또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피벗을 찾습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를 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수 16을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야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3행에 마이너스 8을 곱해서 4행에다가 더해 줄 거예요. 가볼까요? 왼쪽은 이미 0으로 떨어졌으니까 3행에 어떤 수를 곱해도 왼쪽에 있던 두 개의 0은 그냥 0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것도 더해줘봤자 0을 더해줘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2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서 16에 더해주면 0이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서 마이너스 6에 더하면 1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서 마이너스 7에 더하면 25가 되죠. 그렇죠? 예, 35, 32하고 마이너스 7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수가 전부 0으로 떨어졌죠. 그렇다면 그 다음 한 칸 더 내려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네 번째 피벗을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또 행이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구면 되는데 없죠. 예,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끝났으면 지금 했던 이 작업을 즉 기본행 연산이라는 이 작업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 행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걸로 거꾸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 10이라는 수가 1이었으면 계산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바꾸고 갑니다. 암산이 빠르게 된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네 번째 행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렇죠? 해서 4행을 10으로 나눠주면, 즉 10분의 1을 곱해주면 이제 이 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수는 앞에 있는 건 전부 0이었으니까 10분의 1 곱해도 0이죠. 바뀔 거 없고 이 값은 1이고 25는 10분의 1을 곱하면 10으로 나눠준 거니까 2.5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여기를 1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가요. 위에 것을 0으로 떨구는 작업을 할 거다. 됐죠? 자, 그럼 눈에 보입니다. 네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네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면 1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작업을 전체에다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4행에 2를 곱해서 3행에다가 더해주고 4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것은 2행에 더해줄 거예요. 가겠습니다. 4행에 2를 곱해서 3행에다가 더해주면 여긴 전부 0이니까 이 위에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가 더하면 0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2.5에 2를 곱했으니까 5가 되고 마이너스 4에다 더하면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2행에 더할 거예요. 4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2행에 더해주면 왼쪽 건 신경 쓸 거 없죠? 그렇죠?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에 더하면 0이 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5. 그렇죠? 그것을 여기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5로 바뀌죠. 그렇죠? 여긴 0이었으니까 조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죠. 자, 그래서 1, 이걸 가지고 위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꿨어요. 됐죠? 아까는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걸 전부 0으로 바꾸면서 내려왔죠. 칸을. 이번에는 위에 걸 전부 0으로 떨구고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0으로 다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가고 하나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됐죠? 해서 그 다음 역시 피벗을 찾습니다. 2가 되네요. 2를 가지고 위에 걸 전부 0으로 떨굴 거예요. 이해됐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2를 가지고 이걸 떨구기 위해서 그냥 바로 가셔도 되지만 여기 1이 있으니까 역시 이 수를 1로 먼저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도 똑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행에 2분의 1을 곱하면 0, 0, 1, 0, 0.5로 바뀌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위에 있는 걸 0으로 떨구자. 자, 그럼 이제 1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두 번째 행은 세 번째 행에 2를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행은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세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행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건 0이니까 뭘 곱해도 0이고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바뀌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2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 당연히 0이 되죠. 그렇죠? 여긴 0이었으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렇죠? 똑같이 놔두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 세 번째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할 거니까 여긴 바뀌죠. 0.5에 2 곱하면 1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기 마이너스 1.5에다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행이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1행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해야 되겠죠? 1을 0으로 만들 거니까 이번에는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왼쪽 건 신경 쓸 거 없고요. 0이었으니까 뭘 곱해도 0이고 더해줘도 결과가 바뀌지 않고 자, 그렇다면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 1에다 더해주면 0이 되죠. 여긴 0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렇죠? 여긴 0.5가 있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0.5죠. 그걸 0에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0.5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1을 가지고 위에 걸 전부 0으로 떨궜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피벗을 찾으시고요. 됐죠? 그걸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0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럼 조작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럼 한 칸 더 올라가고 한 칸 왼쪽으로 갑니다. 1이죠. 그 위에 걸 0으로 떨궈야 되는데 그 위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내려오면서 혹시 여기 피벗이 1이 아닌 수를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한 것이 있었다면, 내려올 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다 1로 바뀌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전부 피벗이 1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예, 그 피벗 말고 그 피벗이 속해 있는 그 열에서 피벗 말고 나머지는 피벗 아래쪽에 있던지 위에 있던지 전부 0으로 바뀌었나, 위에 있던지 아래에 있던지 다 0인가, 예, 위에 있던지 아래에 있던지 다 0인가, 예,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피벗 1이지요. 그 1열에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전부 0으로 떨어져 있죠. 그렇죠? 두 번째 피벗 1로 바뀌어 있죠. 그 아래쪽에 있는 수도 그 위에 있는 수도 다 0으로 바뀌어 있죠. 세 번째 피벗 1이지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수도 다 0, 아래에 있는 수도 다 0. 그렇죠? 네 번째 피벗 1이지요. 그 위에 있는 거 전부 0이지요. 아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이 행렬을 예, 우리가 RREF다라고 불러요. 기약행 사다리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 행렬이 표현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열은 A에 곱해진 거고, 두 번째 열은 B에 곱해진 거, 세 번째 열은 C에 곱해진 거, 네 번째 열은 D에 곱해진 거고, 다섯 번째 열은 는 오른쪽에 있는 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표현하는 것은 1A 플러스 0B 플러스 0C 플러스 0D는 마이너스 0.5다. 그런 뜻이죠. 0 곱하면 0이니까 다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0.5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도 해석을 해볼까요? 두 번째 행은 0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0 곱하기 C 플러스 0 곱하기 D가 마이너스 0.5다. 그런 거니까 역시 B가 마이너스 0.5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세 번째 행도 해석해 볼까요? 0인 건 다 필요 없죠? 세 번째 열은 C니까 C가 0.5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번째 행을 해석하면 0인 건 다 0이니까 1 되어 있는 것만 D가 2.5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RREF로 고치면 예, 전부 모든 피벗은 1이 돼야 되고 피벗이 속한 열에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전부 0일 때 바로 해를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순서대로 네,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미지수,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미지수, 세 번째 식은 세 번째 미지수, 네 번째 식은 네 번째 미지수를 예, 얘기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해를 구한 겁니다. 해서 해가 A는 마이너스 0.5, B는 마이너스 0.5, C는 0.5, D는 2.5. 예, 이렇게 구한 거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것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예, 혹시 잊어버렸으면 아직도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이걸 보고 기억이 났으면 이대로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을 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함수 GS는 예,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분해를 했고, 그래서 부분 분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죠? 부분 분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A, B, C, D를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원래 분모하고 똑같게 해서 통분해서, 그렇죠? 통분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고, 예,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A, B, C, D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죠? 예, 이런 작업을 거친 겁니다. 부분 분수로 고치고, 그 다음 다시 통분하고,
연립 1차 방정식 만들고 그리고 상수 A, B, C, D 즉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그 상수를 구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답을 냈어요. A, B, C, D에다가 우리가 구한 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5, 2.5 됐죠? 그래서 우리 함수는 이제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0.5S 마이너스 0.5 플러스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분의 0.5S 플러스 2.5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야 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긴 2차식이니까 당연히 위에 1차식이 있는 거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 알고 있죠. 코사인. 그렇죠? 상수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사인. 그렇죠? 해서 두 개로 나눕니다. 한꺼번에 그냥 완전 제곱으로 고치고 그것과 나머지로 고치셔도 돼요. 익숙하시면. 그런데 지금 처음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1차 항과 상수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1차 항 먼저 쓰면 앞에 거 마이너스 0.5S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분자가 S. 그렇죠? 분모는 똑같이 쓴 거고요. 예.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0.5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0.5 앞으로 끄집어내면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 항으로 나눠놨고요.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S에 관한 거 하나, 상수에 관한 거 하나. S에 관한 거 0.5S, 2.5에 관한 거 2.5 곱하기 1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분모가 2차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 제곱으로 고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까요? 아까 2차식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죠? 분모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는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은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를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하고 바꿨으니까 분자에는 S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여기를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S를 S 플러스 1과 나머지로 나눠야 되니까 S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바꾼 거고요. 여긴 상수니까 조작할 게 없죠. S가 없으니까. S가 있는 건 완전 제곱 고친 그 S 플러스 얼마 하는 걸로 똑같이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이동이 되죠.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거.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도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8은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위에도 S 플러스 2와 나머지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S 플러스 2, S 플러스 2 같이 나눠야 돼요. 그렇다면 S는 S 플러스 2 마이너스 2이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상수인 건 그대로 놔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S 플러스 1 하고 있는 것하고 S 플러스 2가 있는 것하고는 S 플러스 1이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고 또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여기 S 플러스 1이 있는 것하고 분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것하고 나눴습니다. 그럼 S 플러스 1은 마이너스 0.5 곱해서 나오면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0.5가 전체에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5를 곱하면 플러스 0.5로 가서 분자는 1.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건 그냥 똑같이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S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S 플러스 2가 있는 것은 0.5 곱해져서 있고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고 0.5에다가 2 곱하면 1이죠. 그렇죠? 해서 부호 마이너스고 1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2.5 있던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6개로 다시 나눴어요. 됐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하는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5에서 1을 빼면 1.5니까 1.5 곱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니까 우리 함수는 마이너스 0.5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 플러스 1 플러스 0.5 s 플러스 2의 제곱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2 플러스 1.5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됐죠? 예, 이제 라플라스 역변화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라플라스 역변화는 이것들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다. 됐죠? 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라플라스 역변화는 첫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0.5 상수니까 나가고요. 남는 것에 라플라스 역변환 취하면 되고요. 0.5 상수니까 나가고요. 남는 것에 라플라스 역변환 취하면 되고요. 1.5 상수니까 나가고요. 남는 것에 라플라스 역변환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s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s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것을 s라고 생각했을 때 라플라스 역변환 계산하면 됩니다. 즉 s제곱 플러스 1분의 s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하면 이미 알고 있죠? 예, 이건 코사인 t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t의 라플라스 변환을 s를 s 플러스 1로 바꿔놓은 거니까 이건 지수 이동한 거죠. 그렇죠? s 플러스 1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1을 뺀 거예요. 해서 2의 마이너스 t승 곱한 것에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수 이동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s라고 생각하고 여기 변환 코사인 t 거기다가 여기 이동된 만큼 지수함수 곱한 것에 라플라스 변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2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t다. 어렵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라플라스 역변환 구할 수 있죠? s 플러스 2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s라고 바꿔놓으면 우리는 L 인버스 s제곱 플러스 4분의 s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이번에는 코사인 2t죠. 그렇죠? 자, 그러면 코사인 2t의 라플라스 변환 s제곱 플러스 4분의 s를 S 플러스 2로 바꿔놓은 이동이죠. 그렇죠? 역시 플러스 2 하고 되어 있으니까 S 마이너스 하고 고치면 마이너스 2를 뺀 거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t승만큼 지수 이동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2의 마이너스 2t승 코사인 2t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어요. 그러니까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2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2의 마이너스 2t승 코사인 2t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게 문제인데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보니까 여기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s라고 바꾸면 L 인버스 s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는 2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사인이 맞춰지죠. 그렇죠? 해서 여기는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앞에도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1.5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0.75가 되죠. 그래서 한번 조작이 필요합니다. 여기 맞추기 위해서. 해서 이걸 2로 맞춰 놓으니까 여기 0.75로 바뀌었고요. 이제 이걸 바꿀 수 있죠. 그렇죠? S 플러스 2를 S라고 놓으면 우리는 L 인버스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여기 2 맞춰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값은 sin 2t죠. 그렇죠? 예. 해서 우리는 sin 2t의 라플라스 변환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 이걸 가지고 s를 s 플러스 2로 바꾼 형태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지수이동 2의 마이너스 2t승만큼 지수이동한 거구나.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2의 마이너스 2t승 곱하기 sin 2t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니까 우리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답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0.5 2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t 플러스 0.5 2의 마이너스 2t승 코사인 2t 플러스 0.75 2의 마이너스 2t승 사인 2t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실제로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하는 것을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선형 미분 방정식은 주어진 선형 미분 방정식의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고 그다음 주어진 초기 조건을 대입하고 그 주어진 그 함수를 x라고 한다면 y라고 한다면 y로 바꾸시면 돼요. x라고 한다면 x의 라플라스 변환이 뭐다라고 정리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리된 값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 라플라스 변환 취한 그 값이 유리함수로 표현된 것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걸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리함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유리함수를 부분분수로 고친다. 부분분수로 고칠 때에는 분모를 인수분해한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그렇죠? 해서 1차식에 몇 승 하는 것과 2차식에 몇 승 하는 것이 있다면 몇 승 하는 만큼 항수를 정해주면 된다. 1승은 1개, 2승은 1승과 2승 2개, 3승은 1승과 2승, 3승 3개.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고 분자는 1차식의 몇 승이 분모일 때 분자는 무조건 상수. 그렇죠? 2차식의 몇 승 하는 것이 분모일 때는 분자는 무조건 1차식.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상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통분해야 되고 원래 분모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그 분자와 통분해서 만든 분자 그걸 갖다고 놓으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생긴다. 만약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0 되는 항들이 있다면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게 빠르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2차식인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연립 1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야 된다. 그런데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